또 동덕여대생들이 헌법소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헌법소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커뮤니티랑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번에 또 동덕여대생들이 헌법소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 진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대한변협에 등록된 공식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인데요. 헌법소원은 매우 드문 형태의 재판입니다. 헌법소원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가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쪽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일반적인 소송으로는 구제될 수가 없어요. 뭐 민사나 형사나 행정소송. 그런데 분명히 국가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쪽이 기본권을 침해했어요. 이때 이 공권력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 헌법소원이고요. 다른 절차는 아예 없어요. 침해를 받은 쪽은 국민이 내 기본권 침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데 달리 다른 재판 방법은 없다. 일반 법원에서 이건 못 다툰다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는 거고요. 네네. 또 다른 형태는 전혀 다른 헌법소원인데 일반적인 재판 중이에요. 근데 재판은 원래 법률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조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간통죄로 지금 검사한테 기소당해서 형사법원에 검사가 저놈 유부남인데 바람 폈어 징역 1년 주시오라고 형사소송 제기해서 형사소송 중인데 네네. 아, 나 유부남인데 바람 핀 거 맞다. 그런데 이 간통죄를 규정한 법률이 잘못됐다. 법원은 법률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다툴 권리가 없어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경우에 법률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지 물어보는 형태의 헌법소원도 있어요.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라고 하고, 아까처럼 달리 다툴 방법이 없어서 하는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동덕여대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기본권 침해로 인한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무슨 법에서 100억 내라는 거 억울해.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시위를 못하게 했다, 뭐 대자보를 못 붙이게 했다, 기본권 침해다. 그런데 일단 헌법소원으로 절대 다툴 수가 없는 게, 기본적으로 동덕여대 자체가 사립학교예요. 그렇죠? 국가가 아니고 공권력이 아니네요. 국가든지 최소한 국공립대학이어야지 가능성이 좀 생겨요. 만약에 대자보를 못 붙이게 했는데 대자보를 못 붙이게 하는 행위 자체를 민사나 행정이나 형사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우면 헌법소원을 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나, 당연히 소위 이익이 없고, 소위 이익이라는 거는 소송에서 이겼을 때 이득을 얻는 건데 네. 못 붙이게 한 게 잘못이다 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대자보를 못 붙이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붙여버렸잖아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민사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매우 높죠. 형사적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자기가 알아보니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오면은 빼박 자기들이 지는 거예요. 헌법소원 사안이 아니죠. 업무방해 안 했다라고 주장해서 무죄를 받고 싶으면 이거는 형사소송에서 네. 검사랑 다퉈야 되는 얘기고, 배상 책임이 없다 라는 주장은 민사소송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형사, 민사 다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형사를 무죄 받더라도 민사 쪽에서도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라카치를 실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라카치를 하지는 않았는데 잘못 밟아서 라카가 터져서 학교가 더럽혀졌다. 일부러 라카치를 한 건 아니니까 손괴죄는 아니에요. 근데 형사 쪽으로는 문제가 안 그렇죠. 되는데. 근데 자기가 라카를 실수로 터뜨려서 학교가 더러워졌으면 민사상 배상 책임은 있는 겁니다. 헌법소원이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만 인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법이 업무방해죄나 손괴죄를 두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동덕여대생들이 형사상으로 재판받는 와중에 이 업무방해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혹은 손괴죄가 잘못된 것이다. 이 법률 자체가 잘못됐다. 간통죄처럼 없애버리겠다. 근데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사실은 없고, 민사소송에서 이런 부분이 해석이 있잖아요. 경미하게 가담을 했어도 내 가담 정도가 1%라도 100억의 책임이 있다면 1% 가담한 사람도 학교 측에는 100억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네. 이게 이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민사상 내용인데, 민사법원에서 다툴 수 없는 사안이고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헌법재판의 구조를 잘 몰라서 어떤 소리 하는 거지 헌법재판소에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럼 저희가 헌법소원 해가지고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많죠. 일반 법원에 가져갈 수 없는 거를 헌법소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 소장님이 절도를 안 저질렀어요. 근데 네. 검사가 김 소장님한테 너 절도 저질렀지만 내가 봐줄게, 그러니까 너 기소유예야 라고 하면은 김 소장님은 그러겠죠. 뭔 기소유예야, 내 죄가 없는데 무혐의를 줘야지. 기소유예도 싫다. 그렇죠. 이 기소유예 처분을 가져가서 다툴 수 있는 소송 형태가 없어요. 근데 김 소장님이 기소유예 받으면은 기분이 나쁘고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향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김 소장님이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런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같은 것도 매우 많이 하고 성공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 전문 변호사님 조기현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